오늘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 예고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따로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 송성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발표된 내용부터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예, 오늘 국무회의에서 결된 올해 추경 예산의 전체 규모는 11조 원인데요. 이 중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1조 9천억 원입니다. 네. 예, 따로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 예상보다 더 거친 올해 세금을 이렇게 활용해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몇몇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났다고 지금 아우성인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역시나 예고했던 대로 전혀 책정되지가 않았는데요. 정부는 이미 이런 입장을 수차례 밝혔었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관련됐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따로 넣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준식 사회부총리도 추경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으로 부족한 교육 재정에 투입하면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교육청의 교부금을 주긴 주지만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겁니다. 네. 현장에서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이 부정적이겠어요. 예, 맞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은 이게 바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세의 일정 비율로 편성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올해 거친 세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치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년 예산을 올해 추경으로 끌어다 쓴다는 건데요. 그래서 시도교육청들은 별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국고에서 지원해달라고 다시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도교육감 협의회 쪽 의견 들어보시죠. 임시 처방적인 거죠. 임시 처방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고 내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정성이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동안에 못 쓴 부분, 학교 시설 개보수,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투입돼야 될 비용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야당 소속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 의원도 정부가 누리과정 문제에 해답을 주지 않으면 국회는 매년 이렇게 같은 문제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쨌든 추경은 국회의 문턱을 넘겨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내년이 어떨지 또 불보듯 뻔해지는데요. 당장의 불고기만 급급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취업 관련 통계를 내놨는데 지금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5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청년층을 따로 떼어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취업준비생 65만 2천 명 가운데 39%인 25만 6천 명이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3만 5천 명, 비율로는 4.4%포인트나 오른 수치입니다. 네, 65만 명 중에 25만 명이면 굉장히 큰 비율인데 그럼 이 중에 몇 명이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7구급 일반직 공무원 선발 규모는 국가직이 5천 명, 지방직이 2만 2천 명으로 총 2만 7천 명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전체 공시생 중에서 10%만 결국 올해 공무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머지 90%는 내년을 기약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내년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예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결국 사기업 취업을 준비하게 되는 건데요. 네. 결국 10%가 되기 위해서 90%가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공시를 준비하다가 포기한 취준생들은 취업시장에서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해보니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공시 포기자의 취업률은 59.9%로 공시를 준비하지 않았던 취업자의 76.3%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네. 초봉 역시 포기자는 2,259만 원, 공시 준비하지 않았던 취업자는 2,508만 원으로 포기자가 한 250만 원 정도 덜 받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작용할 것 같은데 이게 그만큼 안 됐을 때의 개인 입장에서의 위험 부담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아무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신분보장 측면에서 공무원이 선호되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금 측면에서도 공무원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한국경제원 조사 결과인데요. 연금을 포함해서 공무원으로 30년간 일하면 14억 5,8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데요. 직원 500명 이상 규모의 사기업에서 30년 일한 사람의 연금을 포함한 평생 소득,
16억 원 정도보다는 적지만 25년치 소득보다는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직원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은 30년을 근무해도 평생 소득이 12억 정도밖에 안 돼서 공무원 평생 소득보다 2억 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좁은 문, 높은 문턱일지라도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손실인데요. 법률 지식 같은 공무원 시험의 평가 요소가 다른 사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는 동떨어진다는 점에서 공시평가에서 이런 간극을 해소할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민간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이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공무원이 채용에서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는 몇 안 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출신 대학을 평가 요소로 삼는 사기업의 채용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오늘도 좀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요모조모를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나무보다 좀 숲을 바라보는 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